여러분, 오늘은 KBS 1일 드라마 친밀한 리플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질문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건양그룹 부회장 한혜라가 왜 어린 딸 수아를 두고 떠났는지, 그리고 3일만 기다려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혜라, 아니 과거의 한영순. 그녀는 가난한 한바집의 딸로 부모를 도와 일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재벌가의 부회장이 되었을까요? 그 과정에서 그녀는 무엇을 버려야 했고, 무엇을 선택해야 했을까요? 더 중요한 건 첫사랑이자 건양그룹 회장인 진태석은 왜 그녀의 딸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혜라의 심리적 궤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난과 낙인에서 벗어나려는 절박함, 권력과 사랑 사이의 냉혹한 거래, 그리고 재벌가의 계산된 선택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한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친딸을 포기하게 만들었는지 깊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입니다. 한영순에서 한혜라로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이야기는 한영순이라는 이름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부모님을 도와 한바집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던 여인이었죠. 한바집이라는 공간. 그곳은 단순히 가난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낙인이었고 평생 벗어날 수 없는 계급의 표식이었어요. 그러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따뜻한 차기범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진짜 악몽은 남편 차기범이 살인 누명을 쓰면서 시작됩니다. 하루아침에 영수는 살인자의 아내가 되었어요. 상상해보세요. 어린 딸 수아를 안고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를 찌릅니다. 저 여자, 살인자 아내래. 저런 집 아이랑은 놀지 마라. 이 꼬리표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순과 수아의 미래를 완전히 차단하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살인자의 아내라는 낙인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학교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은 그 아이를 받아들일까요? 취직은 결혼은? 영수는 알았습니다. 이대로는 자신도, 딸도 평생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요. 첫사랑 진태석과의 재회 선택의 순간, 그때 그녀 앞에 한 줄기 빛이 나타납니다. 바로 첫사랑 진태석이었죠. 건양그룹의 회장이 된 그 남자. 한때 서로 사랑했지만 신분의 차이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진태석은 여전히 영순을 기억하고 있었고, 재회의 순간 그의 눈빛에는 과거의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순에게 이것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운명이 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가난과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딸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 하지만 그 탈출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진태석은 이미 재벌 회장이었고 그에게는 복잡한 가족 관계가 있었어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진세훈, 그리고 재벌가를 둘러싼 권력 구도. 이 모든 것이 한영순이라는 존재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방정식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영수는 결단을 내립니다. 어린 딸 수아를 어딘가에 맡기며 이렇게 말하죠. 수아야, 엄마가 3일만 기다려. 꼭 데리러 올게. 우리 이제 좋은 데 가서 행복하게 살 거야. 그 약속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을까요? 진태석의 계산, 로맨스 가이의 냉혹한 본성. 여기서 우리는 진태석이라는 인물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외부에서 보는 진태석은 로맨스 가이입니다.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녀를 찾아 재결합하는 낭만적인 남자.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하지만 그의 본질은 냉혹한 사업가였습니다. 건양그룹이라는 거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감정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어요. 모든 선택에는 계산이 따르고 모든 관계에는 리스크 평가가 선행됩니다. 진태석이 영순을 다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분명히 조건을 제시했을 겁니다.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그 조건은 명확했죠. 과거를 완전히 지워라. 한영순이라는 이름도, 살인자의 아내라는 꼬리표도, 그리고 그 모든 흔적까지. 왜 수아는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요? 첫째, 재벌가의 이미지 관리입니다. 살인자의 아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리스크인데 거기에 그 아내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까지 데려온다면요? 건양그룹의 주주들과 이사회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언론은 또 어떻게 떠들어댈까요? 둘째, 후계 구도의 복잡성입니다. 진태석에게는 이미 아들 진세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순과 재혼 후 딸 세미를 낳게 되죠.
여기에 한영순의 전 남편 딸까지 끼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 상속은 경영권 승계는 이것은 단순히 가족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흔드는 변수가 되는 겁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냉혹한 진실인데요. 진태석에게 영순이 수아를 버리고 오는 것은 그녀의 헌신을 증명하는 시험이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과거를 버리고 나와 함께할 의지가 있는가? 이것은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권력의 언어였어요. 진태석은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결과는 명확했죠. 딸은 안 된다. 왜 돌아가지 못했는가? 한혜라의 심리적 감옥. 그렇다면 한영수는 왜 3일 후 딸을 데리러 가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가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신분 세탁의 완성입니다. 한영순이 한혜라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모든 관계를 끊어야 했어요. 주민등록, 학력, 경력,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야 했죠. 이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과정 중에 수아라는 존재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을 겁니다. 만약 그녀가 수아를 데리러 갔다가 누군가에게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건양그룹 회장이 재혼하려는 여자에게 딸이 있대. 그것도 살인자 차기범의 딸이래. 이 소문이 퍼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진태석과의 암묵적 계약입니다. 진태석은 아마도 명확하게 말했을 거예요. 당신이 딸을 데려온다면 우리의 결혼은 없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는 최후 통첩이었죠. 한혜라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딸을 택할 것인가, 새로운 인생을 택할 것인가. 그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이유는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혜라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게 수아를 위해서도 더 나은 선택이야. 내가 살인자의 아내로 살면서 수아를 키우는 것보다 내가 먼저 재벌가에 안착한 후 나중에 수아를 받아들이는 게 나아. 그때는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가장 잔인한 거짓말. 왜냐하면 한혜라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건양가에 깊이 뿌리 내릴수록 수아를 데려올 가능성은 점점 더 줄어든다는 것을.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수아는 차정원이라는 이름으로 혼자 살아가고 있었죠. 죄책감과 권력 사이 한혜라의 내면 분열. 한혜라는 정말로 딸을 잊었을까요? 아닙니다. 드라마 곳곳에서 우리는 그녀의 내면에 남아있는 균열을 볼 수 있어요. 어린 아이를 보면 멈칫하는 시선. 밤에 혼자 있을 때 떠오르는 수아의 얼굴. 하지만 그 죄책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권력으로 덮여졌습니다. 건양그룹 부회장이 되고 사람들이 한혜라 부회장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녀는 점점 더 한영순에서 멀어졌죠. 딸에 대한 기억은 마음 깊은 곳에 묻혀버렸고 그 위에는 완벽한 가면이 씌워졌습니다. 이것이 리플리 증후군의 무서운 점입니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한 거짓말로 시작하지만 그 거짓말 속에서 살다 보면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한혜라는 더 이상 한영순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짜로 한혜아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버린 딸 수아는 이제 주영채라는 가짜 이름으로 건양가의 며느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혜라는 눈앞에 있는 며느리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죠.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만약 그녀가 돌아왔다면? 불가능한 선택. 잠시 상상해 볼까요? 만약 한혜라가 정말로 3일 후 수아를 데리러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태석은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약속을 어긴 그녀를, 과거를 지우지 못한 그녀를 재벌가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한영수는 다시 한바집으로, 살인자의 아내라는 낙인으로, 가난과 멸시 속으로 돌아가야 했겠죠. 수아와 함께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다면 수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엄마의 선택 때문에 더 나은 미래를 포기해야 했던 아이. 엄마가 나 때문에 재벌가 부인이 되지 못했어 라는 죄책감을 안고 자라야 했던 아이. 어쩌면 한혜라는 이것도 두려워했을지 모릅니다. 딸에게 원망받는 것을. 결국 한혜라의 선택은 차악이 아니라 필연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기 위한 비겁한 변명이었을까요?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건양가의 권력 구조, 수아가 들어갈 자리는 없었다. 조금 더 냉정하게 분석해보죠. 건양그룹의 권력 구조에서 수아가 들어갈 자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진태석의 아들 진세우는 이미 후계자 코스를 밟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혜라와 진태석 사이에서 태어날 딸 세미 역시 건양가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이 구도에서 외부에서 데려온 전남편의 딸은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재벌가는 혈통을 중시합니다. 누가 누구의 자식인지, 누가 적자이고 누가 서자인지, 이런 것들이 재산 분배와 권력 승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수아는 진태석의 피를 한 방울도 받지 않은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를 재벌가에 들인다는 것은 나중에 상속 문제에서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수아는 살인자 차기범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건양그룹의 경쟁사들이 이 정보를 알게 된다면, 언론이 이를 대서특필한다면, 건양그룹 회장의 의붓딸이 살인범의 친자식이라는 헤드라인이 신문에 실린다면, 진태석은 기업가로서 이 모든 리스크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명확했죠. 수아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다. 한혜라가 맞이할 심판의 날. 그렇다면 앞으로 한혜라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해봅니다. 첫 번째는 법적 심판입니다. 차기범의 살인 누명이 벗겨지는 과정에서 한혜라가 신분 세탁을 위해 저질렀던 불법 행위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위조 서류, 매물, 혹은 더 심각한 범죄. 이것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그녀는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시나리오가 더 드라마틱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모성의 심판이죠. 한혜라가 결국 정원이 자신의 딸 수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 순간 한혜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딸을 다시 한번 버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딸에게 용서를 구할 것인가? 상상해보세요. 수아가 한혜라 앞에 서서 이렇게 묻는 장면을. 엄마, 3일이라고 했잖아요. 왜 안 왔어요? 나는 매일매일 엄마를 기다렸는데 왜 안 온 거예요? 그 순간 한혜아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미안하다로 충분할까요? 수십 년간의 방치와 배신이 단순한 사과로 용서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혜라가 진정한 속죄를 하려면 그녀는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부회장 자리도, 건양가 부인이라는 지위도, 모든 권력과 재산을. 오직 그때만이 수아는 어머니의 진심을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엄마가 그때 나를 버린 건 권력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권력을 스스로 버리는 것뿐이니까요. 진태석의 이중성, 사랑과 계산 사이. 다시 진태석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정말로 한혜라를 사랑했을까요? 아마도 사랑은 했을 겁니다. 젊은 시절의 첫사랑, 그 감정은 진짜였겠죠. 하지만 그의 사랑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사랑하겠다. 진태석은 한혜라에게 과거를 지우라고 요구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요구인지 그는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해하면서도 무시했을지 모릅니다. 재벌 회장에게 중요한 것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기업의 안정이니까요. 그는 한혜라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이용했습니다. 완벽하게 과거를 지운 한혜라는 그에게 이상적인 파트너였어요. 출신에 대한 흠이 없고 그를 온전히 의지하며 건양그룹의 이미지에 누가 되지 않는 아내. 진태석의 이런 이중성은 많은 재벌 2세, 3세들에게서 발견됩니다. 겉으로는 낭만적이고 인간적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관계를 손익계산서로 환산하는 사람들. 사랑도 결혼도 결국은 거래의 일부인 사람들. 한혜라는 이것을 알면서도 그 거래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딸을 지불한 거죠. 남겨진 사람들, 수아와 차기범의 상처.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수아입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에게 버림받은 아이. 3일만 기다려라는 말을 믿고 매일매일 엄마를 기다렸을 그 아이.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어도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나쁜 아이라서 엄마가 안 온 걸까?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 내가 없는 게 엄마한테 더 나은 걸까? 이런 생각들이 수아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그녀를 차정원이라는 인물로 만들었고 결국 주영채라는 가짜 신분으로 건양가에 잠입하게 만들었죠. 또 다른 피해자는 차기범입니다.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데다 아내까지 떠나면서 가장 깊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녀에 대한 분노로 그녀가 딸 수아를 다시는 찾지 못하게 이름도 바꾸고 숨어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거짓말의 공고화. 드라마 10화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전개를 보여줬습니다. 정원의 거짓 신분이 공난숙 회장과 진세훈에게 발각되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정원을 공식적으로 인정해버렸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원의 거짓말이 이제 공식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다니는 사기꾼이 아니라 건영그룹이 인정한 며느리가 된 거죠. 여기서 끔찍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한혜라는 딸을 버림으로써 건영가에 들어왔고 그 딸 수아는 가짜 신분으로 건영가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와 딸, 두 사람 모두 거짓말로 건영가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혜라는 눈앞의 며느리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진태석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이 거절했던 그 아이가 지금 자신들의 코앞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꿈에도 모릅니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인과응보라고 해야 할까요? 권력의 대가 한혜라가 이룬 것들. 한혜라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건영그룹 부회장이라는 지위, 재벌가 부인이라는 명예, 돈과 권력.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가 잃은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딸. 가장 소중해야 할 존재를 그녀는 버렸습니다. 수아의 첫걸음, 첫말, 학교 입학, 졸업. 이 모든 순간들을 그녀는 놓쳤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그녀는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둘째, 정체성. 한용순이라는 이름. 그것이 가난하고 비천했을지라도 그것은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혜라가 되면서 그녀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그녀는 가면을 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셋째, 평화. 거짓말 위에 세워진 삶은 결코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매 순간 들킬까봐 두려워하고 과거가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해야 하죠. 한혜라의 삶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내면은 언제나 불안과 죄책감으로 가득합니다. 넷째, 사랑. 진태석이 그녀를 사랑할까요? 아니면 한혜라라는 완벽한 가면을 사랑하는 걸까요? 진짜 그녀를, 한용순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녀 자신조차도. 앞으로의 전개에 진실이 밝혀질 때 드라마는 결국 진실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차기범의 살인 누명이 벗겨지고 한혜라의 과거가 드러나고 정원이 수아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 순간 건영가는 대혼란에 빠질 겁니다. 진태석은 자신이 거절했던 아이가 지금 자신의 며느리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가 한혜라에게 딸은 안 된다고 말했던 그 아이가 이제 진세훈의 아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진세훈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실은 의붓 여동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물론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감정적으로 이것은 엄청난 충격일 겁니다. 그리고 정원과 한혜라의 대면, 어머니와 딸의 재회. 하지만 이것은 행복한 재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판의 시간이죠. 엄마, 왜 날 버렸어요? 왜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혜라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혜라가 왜 딸 수아를 버렸는지, 그리고 왜 다시 돌아가지 못했는지 깊이 분석해봤습니다. 가난과 낙인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절박함, 재벌가의 냉혹한 권력 구조, 진태석의 계산된 선택, 그리고 한혜라 자신의 야망.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버리는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3일만 기다려라는 약속. 그것은 지켜지지 못한 약속이었고 수십 년 동안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 상처는 이제 드라마의 가장 강력한 서사적 동력이 되어 복수와 용서, 파멸과 구원 사이의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죠. 한혜라는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녀는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권력에 집착하다가 파멸할까요? 그리고 수아는, 정원은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들의 답은 앞으로의 전개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거짓말로 시작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함께 지켜봐야 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혜라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용서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정원의 복수 계획과 건영가의 권력 투쟁, 그리고 살인사건의 진실에 대해 더 깊이 분석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